여러분 있잖아요. 동시대를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동시대를 살다 보면. 동시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아 그때 이게 그랬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윤석열 내란도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내란이 일어났구나라고 실감 못한 상태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아 그때 내란이었지 이렇게 인식하는 시기가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셨던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을 때 문득 명절 돌아왔을 때 부모님 보고 싶은 거랑 똑같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셨을 때 당일날하고 제가 그때 그 어디였죠? 수원 장지까지 제가 따라갔었는데 그때까지만 실감이 전혀 안 나요. 근데 그 다음에 기일이 딱 됐는데 그날 막 눈물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런 좀 효과가 있죠. 시간이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역사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럼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역사 하나 썼어요. 현충원. 이 동네에 있어요. 여기서 저쪽 뒤쪽에 네. 있는 그렇죠. 가깝죠. 공작동 현충원 여기에 난 저런 장면 보면 뭉클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하면 지방사또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기록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냥 새롭게 써버린 역사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당대표가 됐을 때의 느낌보다 대선 후보가 완벽하게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감정. 3년 후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사실 예고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멋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현충원 가보면은 옛날에 저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나왔던 지도인데요. 여기 저 정문 아마 지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문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현충문이 있어요. 현충문에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박정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승만 있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이승만 묘소를 먼저 가고 박정희 묘를 참배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왔다가 저 빨간색 점 찍어진대. 여기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4개를 오늘 참배를 했다 이건데 물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제가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나는 윤석열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께서 새날에 오셔서 친히 민주당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행사에 이 사람들 빼고 참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 어떻게 다뤘겠나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통합이에요. 이 통합이라는 게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과거사를 그냥 덮는 통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하신 말씀도 덮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고 우선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뭐 박정희 이승만이 공과 가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만 보고 무시하겠다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의 차이점인 거고 윤석열은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 다 배척해버리고 적을 만들고 친북 세력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님 그게 아니잖아요. 네, 어제 이제 수락연설에서 제가 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자꾸 거기 꽂혀가지고 수락연설에서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14번을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화두가 통합이었었는데 정말 지금만큼 이렇게 찢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통합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걸 실천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 뜻이더라. 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도 그런 뜻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주 테마가 지금 통합인 거고 통합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실천하고 가고 계신다. 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비판하는 일부 블럭이 있어야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안 하나 보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좀 비하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근데
대통령 후보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윤석열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윤석열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들의 표도 표고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고 그럼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중요한 때. 정무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인데 실제로는 이승만, 박정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같은 국민이라고 본인이 태도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고 어제 전당대회 때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득표율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89.77.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90%를 넘으면 공산당이냐 할 것 같고 그래서 89.77을 찍었다. 의미 부여하자면 끝도 갖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제 보여준 모습은 저게요. 그 이재명의 서사를 알면 저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한번 더 느끼게 돼요. 그렇죠. 네. 사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게 역사를 하나씩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거는 응원봉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저 상징적인 저게 있는 거고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어제의 모습은 뭐랄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는데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감동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인데 눈물 번져라. 근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지난번 대선 경선 때랑 진짜 다른 표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선 때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무게감에 짓눌려서 전혀 행복한 그 표정을 한 번도 짓질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쓰였다면 이번에는 좀 이걸 받아들이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여서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웠다. 네. 이제 잘 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어쨌건 어제 장면은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그것만 갖고도 이재명 서사와 같이 이야기하면 한 4시간짜리 나오는데 그 감동을 여러분 담아 두시고 왜냐하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저 큰절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울컥했어요. 네. 울컥했지만 미소 짓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 귀엽지. 귀엽지. 예.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기록을 왜 세웠다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77.5%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90% 찍은 줄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비주류가 있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77.5%밖에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89.77인데 당원들만 했을 땐 90이 넘어요. 나중에 네. 대의원하고 여론조사가 살짝 크게 떨어진 거였죠. 그리고 박근혜가요. 85.4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끝나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 압도적일 때 85.4인데 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9.77.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진화해 온 거거든요. 첫 번째 당대표 할 때 77.77. 네. 그 다음에 85인가 그랬었거든요. 지금 90% 육박하는 절묘하게 90% 안 만들어준 거야. 그것도 리스크를 줄여버렸어 누군가가. 근데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총 98%. 991명 투표했는데 그중에 978표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98.5%. 제외 국민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 우리처럼 간편하게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찐 지지자들만 맞아요. 모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외국 나가면 진짜 애국자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나라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 가서 뽑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으로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지은 위원장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4월 27일 날 선출된 게 노무현 대통령 선출일이랑 날짜가 다 같다. 네. 그게 되게 소름이더라고. 진짜로요. 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경선이었고 지금처럼 막 기억나죠. 대선 한두 달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만 해도 몇 개월 전에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제주도 지나고 광주에 딱 갔을 때 광주 시민들이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9명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계속 사퇴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월 27일 날 이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노무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같은 날 선출됐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 그랬다고요. 그때가 정말 생각나네요. 저 그때 공중보건이어가지고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그것만 보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수락 연설 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때 처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네네. 대표가 직접 네. 얘기하실 알았죠. 때 딱 알았네요. 예. 저도. 씨발. 그것도 몰랐다니. 나한테 욕했죠. 이거 약간 맞춘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랬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무슨 음모론이. 아니 음모론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있잖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윤석열도 다 짠 건가? 그러니까 탄핵도 하고, 그렇지. 네, 탄핵도 하고. 우연히 맞은 거지. 4월 27일에 아마 그거 기억해서 이 날짜 잡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되게 소름이었어. 뭔가 되게 운명적인. 저도 되게 소름이었어요. 그 얘기 딱 듣는데. 자, 이게 있고 어쨌건 기록이라는 게요. 저는 이거 불멸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이재명 소사 속에는 이재명 대표가 잘했던 측면도 있고, 그렇죠. 막 억울하게 악마화됐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낙선한 것도 있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득표를 찍어버린다. 당원들한테는 90%가 넘었다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90% 가까이 갔죠. 와, 대의원도 85%를 넘게 찍더라고요. 대의원 85% 나오는 것도 더 신기한 현상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이런 거 있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대.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예요. 그건 진짜 권리당원들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권리당원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네. 당원 가입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그만큼 나라를 망쳐버리면서 위기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기존에 있던 세력에게 그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을 0.01%라도 낮추겠다라는 그 국민적 열망이 만들어내는 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 장악력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도 77%인데 어떻게 이재명이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당 장악력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지, 이렇게 봐야지. 근데 뭐 언론이 뭐 그런 이야기 써줄 리가 있나요? 얘네들은 누가 참배를 갔네 안 갔네 이러고 있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자주 했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대상화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구호가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거거든요. 나 자체. 쉽게 표현하면 나랑 이재명 단위로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내란이 더 지속되고 그러면서 원래 약간 행정 천재라든지 손대는 것보다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그 과정에 이재명 자체가 나랑 단일화가 된 상태예요. 달리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못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나요, 그걸로. 그렇죠. 끝이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됐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강력하게 대통령이 돼주길 바라는 열망이 90%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무조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적 위기감과 기대감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뭐 나라가 망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박근혜가 그렇게 한번 망쳤고 윤석열이 이렇게 한번 망쳤어요. 삼진 아웃이죠. 이게 3번 지금 이 공화국에서 이게 3번이 반복이 되면요. 진짜로 망해요. 그냥.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전체 국민적 열망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든 표면을 못해서 안달인 세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될.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내 열망이 예. 이재명 당선 꼭 되게 해야 된다는 열망이 90% 득표율로 나타나는 거고요. 호남 같은 경우만 해도 당원수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거기도 60% 가까이 투표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저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쭉 봐오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어오는 게 저는 맞아요. 보여요. 예. 제일 처음에는 나는 뭐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별로, 뭐 이지은은 좋아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친하니까 친하니까 뭐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근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확실히 똑똑하긴 똑똑하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오니까 아니
그 저한테 난 이지은은 좋은데 이재명 대표는 별로라고 했던 똑같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지은은 언제 이재명 따라갈겠냐 뭐 이러면서 네가 열심히 해야지 뭐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 이거 참 묘한 기분이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는 저랑 좀 안면이 있는 보수 할아버지.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나는 이재명이 안 찍을 건데 대통령 되면 잘할 거요. 이분 바뀌고 있어요. 또. 네, 바뀌는 찍을 게 수도 보이더라고요. 있겠다는 네. 자, 그리고 어저께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면서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해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9명이 출발했던 주자들이 중간중간 계속 사퇴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퇴했던 사람들의 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완주했다는 것 자체에 뒤에 굉장히 난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겠다는 거죠. 네, 그 일부 언론에서는 김동연, 김경수 5년 뒤 밑돌 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 밑돌 놓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지 이걸로 밑돌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하는가. 사실 이재명 대표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부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이 대통령 후보를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가 그걸 함께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얻으려면 김경수도 그렇고 김동연도 그렇고 그 공감을 얻어야 돼요. 함께 한다는 그 공감을 얻어야지 조금 하다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소리 하면요. 밑돌 놓는 게 아니라요. 낙지됩니다. 훌륭한 낙지가 될 이 거예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타임에는 할 필요 없는 말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해서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간 사퇴 안 하고 3명이 완주한 게 처음이에요. 3년 전에 중간중간 계속 사퇴하잖아요. 뭐 저 정세균 후보 사퇴하고 중간중간 계속하면 우린 다 까먹어 버렸지만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본선이 끝났을 때 중간 사퇴한 사람들 지지가 본선 후보한테 다 안 가요. 또 지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선을 해버리고 이낙연 최측근이 윤석열 캠프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잡음 없이 끝난 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나온 그 보도 중에 선대위는 넓게 친서 관계가 아닌 실력 중심으로 사람 쓰겠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건 당연한 거죠. 뭐 친명들만 모여 이렇게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실제로 친명이 아닌 느낌이 주는 사람 위주로 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지난 대선 때 선대위 구성을 한번 보시면 그 저거 보고는 느낀 게 야 이걸로 선거를 치렀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송영길 정도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막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었다. 지금 다 뭐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 김영주 이상이 아니 넓게 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넓게 쓰겠다는 의미가 지난번 대선 이 표와 지금의 표는 달라질 겁니다. 네. 네. 이때 당시에는 당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네. 그 넘어가시고 이제 과거니까. 이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재명의 인맥도 이런 게 해가지고 언론들이 각 이 비슷한 걸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3년 전에 떨어졌을 때 미안함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지만 본인은 이후에 어쨌건 간에 떨어진 거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했고 내란까지 일어날 거에 대한 미안함이거든요. 이럴 때는 실제로 측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난 비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명 선대위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대위도 아니고 국민 선대위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국민의힘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나 정말 저질인 거는 뭐냐면은 쟤네들 진짜 보통 상대당 후보가 선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축하 먼저 이고 끝나거든요. 네. 이 새끼들 뭐라 나 이때 열받네. 아이씨 내가 선거 출마 안 할 거니까 전구하자 이재명 주대식이래.
그러니까 저질이 너무 저질인 거야 애들이. 심각하죠. 어. 네. 아니 그 상황에서 저 정도 A를 못 갖춘다 그러면 저것들이 사람이에요? 어차피 망한 애들이라 크게 얘네들 그 이거 보시면 경선 이거 보시면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네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토론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네가 무슨 말을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새우깡을 네.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 얘네들 그냥 망한 애들이에요. 네. 어. 자, 아무튼 정말 저질들하고 지금 같이 정치하고 있다. 야, 니들 중에 뽑힌 사람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지 한번 보자. 진심. 그러게요. 그리고 보통 저쪽 주자들이 뭐 조금만 하면 광폭행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광폭행보. 김건희 광폭행보. 광폭행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폭행보. 나 이승만, 박정희 묘도 간다. 네. 지지하는 사람들 나 존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제가 그 제외 국민 권리당원 900명 중 한 명인가 봅니다. 오. 리틀 DJ님, 미스 마포님이 출연하시니 새날이 눈부십니다. 진정한 통합은 내란 세력들 완벽하게 척결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하셨고요. 미스 마포. 감사합니다. 김병철님, 새날은 날 정치에 눈뜨게 해주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고 당원까지 만들어준 방송 감사합니다. 실제로 각 방송들 중에 당원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새날이라는 건 되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꾸준히 당원 가입 동료를 내놨거든. 네. 안 그랬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저 어리석게 무리에 낑겨서 놀고 있었을 듯.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최범 귀엽다, 이지윤도 화이팅, 크크하셨습니다. 정변 빼놨네요. 네. 아니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이 몸 등장까지 쓰고 나타나셨는데. 잠깐만 있어봐. 김승남님이 새날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해서 이번에 투표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네. 저 정치인들 출연하시면 항상 그 얘기예요. 현장 나가면 새날 봤던 사람이 제일 많다. 자, 우리가 선거리입니다.